안녕하세요. 영어 단어의 숨은 의미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자주 쓰지만 그 진짜 깊이는 잘 몰랐을 단어, 바로 movement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까지 많은 뜻이 숨어 있었나? 하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한쪽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아름다운 몸짓인데 다른 한쪽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잖아요. 자,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movement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몸과 권리의 문제로 또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의미가 점점 커지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예술, 그리고 일상 표현까지 완전히 마스터해 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의미의 출발점이 되는 무브먼트의 물리적인 핵심 개념, 이것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정의가 두 가지 보이죠? 첫 번째는 물리적 위치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 목표를 가진 집단. 바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무브먼트의 모든 의미가 뻗어나가는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원은 움직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move에서 왔고요. 그럼 이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아요. 이제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움직임이라는 개념이 우리 건강이나 사회적인 권리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재밌어요. 먼저 의학 분야에서 한번 볼게요. Movement disorder는 말 그대로 움직임 장애라고 번역하는데요. 여기서 movement는 정말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그 뜻, 그러니까 신체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딱 가리키는 거죠. 아주 직설적인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제가 영어 문장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Researchers are seeking new therapies to mitigate the symptoms of various movement disorders.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연구자들은 다양한 운동장애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별표 5개짜리 중요한 뉘앙스 차이가 나옵니다. 바로 free movement와 freedom of movement인데요. 어때요? 딱 보기엔 거의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화면 설명처럼 free movement는 보통 국가나 연합 같은 시스템 차원에서 사람이나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말해요. 반면에 freedom of movement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이건 단순한 단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이 두 예문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free movement 예문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 European Union guarantees the free movement of workers among member states.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이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음은 freedom of movement입니다. Restricting a citizen's freedom of movement is considered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이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무브먼트는 한 사람의 움직임을 넘어서요. 바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의미가 커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셜 무브먼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운동이죠. 이제 무브먼트는 단순히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바꾸려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나 활동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정말 멋진 확장 아닌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environmental crisis has spurred a global social movement focused on sustainability. 환경 위기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범지구적인 사회운동을 촉발했다. 네, 환경 문제처럼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운동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매스 무브먼트, 즉 대중운동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매스예요. 그 엄청난 규모,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의 큰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이 단어가 더 잘 이해될 거예요. 화면에 있는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The revolution began with a spontaneous mass movement of students and workers. 그 혁명은 학생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대중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와, 뭔가 그 규모와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무브먼트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레이버 무브먼트, 노동운동입니다. 이건 사회운동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을 말해요. 이게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 예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The labor movement fought for the 8-hour workday. 노동운동은 8시간 노동제를 위해 싸웠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 중 많은 것들이 이런 운동의 결과물이죠. 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바로 political movement와 civil rights movement입니다. 둘 다 사회를 바꾸려는 건 맞는데 목표 지점이 약간 달라요. 정치운동은 말 그대로 정부나 정책 같은 정치적인 걸 바꾸려는 거고요. 민권운동은 인종이나 성별 같은 걸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자 하고 외치는 아주 구체적인 인권에 대한 운동이죠. 예문을 하나씩 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질 겁니다. 먼저 정치운동입니다. The rise of online activism has fueled the growth of new political movements. 온라인 행동주의의 증가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성장을 부추겼다. 자, 다음은 민권운동이에요. The civil rights movement fundamentally changed the legal and social landscape of the United States. 민권운동은 미국의 법적, 사회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어떠세요? 정치운동은 정치 시스템, 민권운동은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무브먼트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아이디어나 예술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아티스틱 무브먼트입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예술사조 있죠? 바로 그거예요. 특정 시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커다란 예술적 흐름을 무브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인상주의, 입체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Cubism was a revolutionary artistic movement that challenged traditional perspectives. 입체파는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한 혁명적인 예술 사조였다. 보이지 않는 생각과 철학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건 정말 일상 대화나 회사에서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Put in motion. 화면에 있는 단계를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계획이 있고 1단계, 이걸 실제 행동으로 3단계로 옮겨야 하잖아요. 바로 그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2단계가 바로 Put in motion입니다. 계획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비즈니스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The board voted to put the new policy in motion next quarter. 이 회는 다음 분기에 새 정책을 시행하기로 투표했다. 어때요? 그냥 시작한다 보다 훨씬 더 동적인 느낌이 살죠? 멈춰있던 걸 움직이게 한다는 그 무브먼트의 핵심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브먼트라는 단어가 가진 정말 다채로운 얼굴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볼게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했던 무브먼트라는 단어가 개인의 소중한 권리가 되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대한 함성이 되기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단어가 연결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수많은 무브먼트들 중에서
다음에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무브먼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으세요? 의료기술의 발전? 아니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회운동? 혹은 좋아하는 예술 사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오늘 배운 모든 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